보통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에 많이들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깊이 아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 지식의 깊이, 줄여서 DOK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DOK 얘기하면 진짜 많이들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과제에 쓰인 동사만 딱 보고 이건 레벨 몇이네 하고 단정 짓는 거예요. 카린 헤스가 지적했듯이 설명하라는 똑같은 동사라도요. 간단한 개념을 그냥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과학 원리를 증거까지 대가면서 설명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동사가 아니라 그 과제가 우리 머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쓰게 만드냐. 바로 그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의 깊이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레벨 1부터 4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DOK는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수학 문제를 100개 푸는 거, 힘들죠? 어렵잖아요. 하지만 사고 과정 자체는 같은 걸 반복하는 거니까 인지적으로 복잡하다고 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의를 봐도 핵심 키워드가 딱 보여요. 바로 맥락입니다. 학생이 그냥 뭘 아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써먹어야 하느냐. 바로 이게 DOK 레벨을 가르는 진짜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레벨 1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 바로 회상하고 재현하는 단계입니다. 지식의 단단한 기초를 쌓는 거죠. DOK 레벨 1은요, 딱 TV 퀴즈쇼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는 아주 심플하죠. 질문이 나오면 정확한 답을 바로 맞히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하면 조지 워싱턴 하고 즉시 답이 튀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DOK 레벨 1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1에서는 학생들이 머릿속 서랍에 넣어둔 정보를 그대로 꺼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나 정의 같은 걸 그냥 기억해서 말하는 거죠. 구구단을 외운다거나 과학용어의 뜻을 말하거나 아니면 보여준 순서 그대로 뭔가를 따라하는 것, 이런 게 다 레벨 1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왜 그런지 설명하거나 자기 생각을 덧붙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까 그 지식을 한번 써먹어 봐야겠죠? 다음 단계 DOK 레벨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운 지식을 특정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밤로스 아저씨의 그림을 그립시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프로그램의 묘미가 뭐죠?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쑥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참 쉽죠? 하면서 왜 이 색깔을 섞는지, 어떻게 이런 붓터치를 하는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준단 말이죠. 바로 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게 바로 레벨 2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벨 2에서는 그냥 답만 쭉 던지는 걸로는 안 돼요. 그 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어떻게 그 과정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두 인물의 특징을 서로 비교한다거나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들, 이런 게 전부 레벨 2에 해당됩니다. 이야, 이 비유가 DOK 1과 2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네요. 생각해보세요. 밤로스 방송을 소리를 끄고 봐요. 그럼 그냥 붓질하는 순서만 따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DOK 1이에요. 원리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소리를 켜는 순간 저래서 저 색을 섞는구나 하고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기술을 나중에 다른 그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DOK 2의 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고의 레벨이 확 뛰어오릅니다. DOK 레벨 3, 바로 전략적 사고의 영역인데요. 여긴 딱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을 다뤄요. 대신에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야 하는 훨씬 복잡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하는 원탁 토론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거기 나오는 패널들 보세요. 그냥 이랬습니다 하고 사실만 말하지 않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고 논리적인 근거를 막 들이대면서 자기 편 주장을 지키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 3에서는 학생들이 뭘 해야 하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읽고 분석해서 이 역사적 사건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설을 읽고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항상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질문에 깊이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디오케의 최정상 레벨 4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레벨 3에서 열심히 갈고 닦은 그 전략적 사고를 이제 교실 밖, 진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혁신하는 단계죠. 샤크탱크 같은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망해가는 식당을 살리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정해진 답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랑 싸우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사업 계획을 짜고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야만 하죠. 바로 이 표가 레벨 4가 다루는 문제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길들여진 문제예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레벨 4는 사악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이건 뭐 기후변화나 사회 불평등 문제처럼 정답이 없고 완전히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에요. 해결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다 또는 이전보다 낫다 정도로 평가받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답도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DOK 레벨 4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일 겁니다. 학생들이 교실 밖 현실에서 마주칠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그걸 길러주는 게 교육의 진짜 목표가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레벨 1부터 4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혹시 그럼 모든 학생을 레벨 4로 끌어올려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DOK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아주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라는 거죠. 이 역피라미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DOK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다층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넓은 위층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교육이고요. 중간층은 좀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즉 개입에 해당돼요. 그리고 맨 아래 뾰족한 부분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확장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표가 단순히 DOK 사다리를 막 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각자 지금 서 있는 그 수준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지원과 적절한 도전을 받으면서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돕는 것. 이게 바로 DOK라는 틀이 가진 진짜 힘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목표는 그냥 뭔가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데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교실에서 혹은 내가 배우는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얼마나 깊어지고 있을까요?